한동윤 대표의 제안에 의료계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생들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 전제 조건은 없다. 뭐든 다 논의할 수 있다. 의료계 들어와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이 반응했습니다. 한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야 의정 협의체는 전제 조건을 걸어서 이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면 25년도도 어쨌든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여요. 협상의 전제 조건, 누구를 미리 인사조치해야 된다. 내지는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식의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입장이 다르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의료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25년 증원 백지화나 장차관 경질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라고 들을까요? 그 모여서 무슨 얘기들 못 하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가 일단 대화하는데 제한이 있겠나라며 의료계가 내세우고 있는 선제 조건도 없애라. 일단 들어와서 대화하자라는 촉구의 성격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의제에 제한 두지 않겠다라는 것은 의료계가 원하는 2025년도 증원 논의도 와서 요구해라. 들어보겠다라는 것임에도 동시에 의협에서 의료계에서 내세우고 있는 일부 복지부 차관 경질 등등의 전제 조건도 그런 거 요구하지 말고 와라. 라는 요구로 동시에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자 전의교역하고 또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협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 없다면 우리도 전제 조건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문제는 의협인데. 자, 의료계 내부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 비대위원장이 의협회장, 이면택 의협회장 논란의 인물 과는 어떤 테이블에서도 함께할 생각이 없다. 사퇴를 촉구하면서 의료계 내부에 내분도 보입니다. 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에요. 이면택 의협회장, 의료계 협회죠. 전공의 의대생 대표 아니다. 어떤 테이블에서도 같이 할 생각 없다. 임 회장이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김영주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못할 내용 없다. 일단 들어와라. 라고 의료체 협의체에 의료진들이 이제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두 군데서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문제는 의협이 굉장히 완강한 상황인데 사실 내심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 지도부의 어떤 완강한 좀 드라이브나 좀 논란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처럼 의제 자체를 당이 주도하게 된 건 굉장히 잘된 일이다. 네. 여야 정의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논의 그리고 모든 것을 조건부로 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와서 논의하기 시작하자. 2025년까지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절반의 성공이 됐다고 봅니다. 네. 나머지 이제 갈 길이 먼 것은 박단 소위 어떤 레지던트 협회죠. 그런 어떤 그 전공의 비대위원장 단체 대표 비대위원장과 이면택 의협회장의 갈등의 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장애 요인이 될 텐데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는 그럼 의사 단체들끼리라도 논의를 하나 안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응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잘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추석을 앞두고서는 박단 비대위원장의 비중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전공의들이 같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사실은 의사들은 말하자면 의대 정원보다는 수가라든지 정부의 지원 체제가 훨씬 더 관심을 많을 텐데 앞으로 그것을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두 단체의 갈등을 어떻게 각각 분리하면서도 단일한 결론으로 도출하게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전공의협의회 요구와 의사단체 의협의 요구는
다소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다. 의사들 내부에서도 의료계 네. 내부에서도 요구사항이 제각각이다. 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문 발차를 하더라도 각 단체별 토론을 하면서 그렇군요. 마무리가는 갈무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수영 의원님. 예.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정부를 좀 설득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도 2026년도 의대 지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달라진 입장을 보였고 지금 그마저도 의제에 제한 두지 않겠다라는 한동훈 대표 조금 전 발언에 의대교수협회, 그다음에 의과대학협회 양쪽은 협의체 가겠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앞서 봤던 박단 전공의 대표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대표와 일전에 한번 비공개로 만났던 적도 있던 인물이라 전공의들도 그렇다면은 이 대화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의협인데 그러면 의협이 아니더라도 보세요. 전공의 그다음에 의대 교수 그다음에 의과대학 학장들 모임이라도 좀 여야와 함께 정부와 함께 대화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다면 조금 해결의 희망이 좀 보이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일단 김영주 의원님은 개문발차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문발차를 했다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더 큰 혼란 그리고 국민에게 더 큰 어떤 불안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 질문하셨으니까 전주 의원님한테 질문하실 차례에 갑자기 저를 불러 제가 당황스러워서 이런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칙으로 한번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보고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정치적 환경에서 이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이제 추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기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 이틀 차이를 가지고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지난 4일 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고요. 6일 날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 자신이 또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이것만 보면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 해결에 키를 잡겠다라고 하는 어떤 공다툼을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사실 알려진 대로 용산과의 관계도 지금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대표로서의 어떤 지도력이 어떤 시험대에 올라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급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25년도 증원 문제나 이런 것도 다 논의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냥 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지금 앞에 우리 앵커께서 설명하신 수시가 진행되는 뭐 이런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25년 정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막 던지기 식으로 아니면 막 받기 식으로 정치권의 공을 서로 앞세우기 위해서 누가 먼저냐 시기에서 이 문제를 개문발차식으로 그냥 가보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문제 해결의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다. 국민께도 실망만 클 것이다. 그래서 기왕에 이 문제는 빨리 해야 되는 거 맞지만 하루 이틀 정치권이 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실제로 앵커가 지금 질문하신 그 의사 단체나 어떤 의료계 내부의 여러 그 단체들의 의견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금방 다 아는 거니까 좀 조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고 그러면서 또 그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여야 의정 협의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좀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협의체가 굉장히 지금 소중하게 만들어졌고 긍정적인데 너무 서두르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 좀 조심조심 차분차분히 하자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전주 의원님. 지금 보면요. 박단 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은 이면택 의협회장이라는 테이블에도 앉기 싫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면택 의협회장은 아예 의료개혁 백지화 쪽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제안, 턱을 낮춰주는 거잖아요. 뭐든지 다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취재를 해보니 2025년 증원을 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은 또 전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니 얘기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일종의 허들을 낮춰준다. 그러니까 바로 의대 교수협의회랑 의과대 협회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일단 들어와서 대화를 시작하면 의대 교수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의대를 증원해야 한다는 공감되는 의대 교수 사이에서 있다고 해요. 다만
의대 교수의 숫자도 문제도 있고 이 속도 조절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럼 2025년은 증원하고 6년부터는 좀 어떤 증원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의대 교수도 늘리고 수가 문제도 정부가 인상해주는 한 대표가 정부가 조율해서 갖고 있는 어떤 해결책들을 테이블에서 설득해 나간다면 의협은 완강하더라도 전공의들하고 의대 교수들은 설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거든요. 사실 정치권에선. 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많은 의대생들이 지금 휴학을 하고 있어서 또 내년에 또 학교에 복귀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죠. 뭐 여야 이제 의정 협의체에서 의 쪽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의대생들 위에는 또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의대 의과 교수. 대학 네. 교수들이 있고 또 대학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과 대학 협의회하고 또 전국 그 의과 대학 교수 협의회는 네.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또 박단 그 전공의 협회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제 그 취지는 어떤 그런 답정너식의 뭐 내년도 의대 정원은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 뭐 이렇게 답정너식의 이제 태도로 보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의료 관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 그냥 열어놓고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을 다 경청을 해보자. 지금 뭐 그런 차원에 대해서 지금 뭐 의과대학 협의회랄지 아니면 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뭐 이런 단체에서는 긍정적인 좀 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그 전공의 협회도 이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사협회보다는 지금은 네. 전공의 협회 그리고 의과대학의 그 대표자들이 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차원에서 과연 그러면 그 여야 의정 중에서 의대에 그러면 그 의라는 그런 의사의 그러면 대표성이 누구 있냐 지금 그걸 가지고 박단 지금 비대위원장은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사계의 의료계의 그런 대표성을 누가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좀 그러한 정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3월에 그러니까 올 2월에 이제 의대 증원 이제 그 방침이 이제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지금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것이 의정 갈등이 지금 해소되지 않은 시점이고 그리고 또 추석을 앞두고 혹시나 또 응급실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뭐 여야, 정부 그리고 또 의료 관계자들이 모두 다 어떤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양보를 하면서 좀 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만한 그런 마음의 그 준비나 아니면은 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뉴스보다도 여야 의정 그 협의체가 한 테이블에 앉는다고 하면 다음 주에 있을 그 추석에 밥상에 가장 큰 국민들에 대한 좀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계자들의 좀 조속한 노력을 저는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사실 뭐 일부 의협 일각의 어떤 강경파들을 제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많은 의료진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전공의들도 병원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만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의료 수가 등의 본질적인 개혁을 통해서 의사들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방법은 없을까라는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일종의 대화의 장만 마련된다면 어떻게든 설득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 국민들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 대표도 2025년도 증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한동훈 대표도 25년 의대 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건 잘 안다.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메시지를 이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25년도 의대 정원을 백지화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야당에서도 나온 바 있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틀 만에 이 의대 수시 접수가 정원의 4배가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자, 2025년도 의대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됐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38개 어제 오후 6시 기준 경쟁률이 4.38 대 1, 수시 모집 정원이 3,047명인데 접수 인원이 13,339명이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